테슬라 소식입니다. 내년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테슬라발 가격 인하에 경쟁 심화. 내년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조금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상위 기업을 시작으로 가격 인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67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 잠정치인 68만 대에 부합했다. 한수진 하나증권연구원은 같은 기간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정부의 비교적 강한 방역 조치가 일부 제조사들의 생산 차질을 야기시켰다며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도 영향을 미쳐 10월 전기차 소매 판매량은 전월 대비 9% 감소했다고 말했다. 10월 전기차 판매량 1위는 바이디로 월간 시장 점유율 32%를 차지하며 최근 17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이어 테슬라가 10월 시장 점유율 11%로 2위를 차지했다. 상해 GM 오린이 시장 점유율 8%로 3위를 기록했다. 시피카는 내년 중국 전기차 예상 연간 판매량을 840만 대로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내년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는 예상됐지만 시피카가 제시한 내년 전기차 판매량은 기대치보다도 보수적인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 심화로 개별 기업에서도 신차 효과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최근에 직간접적으로 판매가 인하와 보험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올 연말까지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연구원은 올 연말까지는 보조금이 지원돼 가격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보조금이 종료된 내년부터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상위 기업을 시작으로 가격 인하 움직임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테슬라발 가격 인하는 순수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이 높은 완성차 제조사들의 수익성 하락 압력이 비교적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중국 가속, 애플 삼성 인도 쟁탈전. 애플이 거듭되는 중국 위스크의 생산의 무게추를 인도로 옮기고 있다. 애플 최대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이 인도 공장 인력을 현재의 4배로 늘리고 생산지 다변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노이다를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고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인구 14억의 대국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 판매 양면전을 벌이는 구도다. 14일 로이터 등 외신은 인도 정부를 인용해 폭스콘이 현재 1만 7천 명 수준인 인도 공장 인력을 향후 2년간 7만 명으로 4배가량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폭스콘은 아이폰 생산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 최대 파트너사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폭스콘 정저우 공장을 폐쇄하며 생산 차질이 이어지자 폭스콘과 애플이 인도 생산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실제 애플은 정저우 공장 폐쇄로 아이폰 14 납품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 봉쇄로 중국 정저우 공장 생산이 감소했다며 아이폰 14 프로 맥스 출하량이 예상보다 적어 신제품을 받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폰 14 프로를 주문했을 때 수령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애플과 폭스콘은 인도를 대안으로 삼았다. 폭스콘은 2019년 인도 남부 타밀나두에 공장을 만들고 올해부터 아이폰 14 일부 제품을 생산 중이다. 페가트론 또한 9월부터 인도에서 아이폰 14를 만들고 있다. 업계는 이번 정저우 봉쇄 사태로 애플과 폭스콘의 중국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본다. JP모간은 2025년 아이폰 25%가 인도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애플이 인도에 주목하며 삼성전자와 현지 생산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인도 노이다 공장을 개축하고 연 1억 2천만 대 생산 체제를 갖췄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인도 생산 비중은 내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업계한 관계자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인도 생산 판매 일체화로 현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공급망 위기를 해결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4일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공급망 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센터는 데이터 수집 및 조정을 통해 물류 추적은 물론 공급망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수급 모듈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 부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재고 부족, 재고 초과, 주문 누락 등도 예측 가능하다. 공급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물류가 어디로 이송되는지 추적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재고를 확보할지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비즈니스 플랫폼 부사장 찰스 라만나는 이 비즈니스 플랫폼은 레거시 시스템 ERP 공급망 관리 및 포인트 솔루션에 걸쳐 분산된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전반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만성적이게 되었다. 이 공급망 이슈는 식품과 소비재,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기업들은 재고 확보와 대체재 발굴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UBS 애널리스트 칼 키어스티드는 14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해고, 정규직 1만 명쯤 썬다. 아마존이 이번 주부터 약 1만 명의 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 아마존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이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정리해고가 음성비서 알렉사를 포함한 아마존의 디바이스 부문과 소매 부문, 인사 부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체 해고 규모가 1만 명 수준에 이른다면 아마존 정규직 직원의 약 3%에 달한다.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15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직원 중에선 0.66% 수준에 해당한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수요에 맞춰 직원 수를 빠르게 늘려왔다. 개별 소비자들은 아마존의 온라인 쇼핑으로, 기업들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오즈로 몰려들었다. 아마존의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은 2019년 말 7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60만 명으로 2배 늘었다. 또 빠른 인력 수급을 위해 엔지니어 등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현금 보상 한도를 2배 이상 늘려왔다. 하지만 올 초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은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찾기 시작했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줄어들면서 아마존의 매출은 줄었다. 아마존은 현재 분기의 성장세가 다시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기관 투자가를 만나 비용 절감 노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 기간 진행했던 신규 물류센터 확장을 철회했다. 최근 몇 달간 1차 원격 진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 홈 딜리버리 로봇 스카우트, 봉제용품 판매 자회사 패브릭닷컴 등을 폐쇄하거나 축소했다. 지난 4에서 9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8만 명 가까이 줄였다. 9월엔 소규모 팀의 채용을 동결했고 이달 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회사 전체의 채용을 몇 달 동안 동결했다. 특히 알렉사를 포함한 디바이스 부분은 인력 감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구글 소식입니다. 이용자 위치 추적 사생활 침해 논란 구글 5,200억 원 보상 기록.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미 40개 주와 합의했다고 이들 주 정부가 14일 밝혔다.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이들 주 검찰총장은 성명은 내고 구글이 이와 관련한 조사 해결을 위해 3억 9,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검색 엔진 부문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은 위치 정보를 수집해 각각의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톰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시대의 소비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위치 데이터는 구글이 수집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가 추적을 받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이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집한 데이터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위치 정보 수집 관행을 더 투명하게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애리조나주는 2020년 5월 구글이 위치 추적 해제 시 이용자 위치가 비공개된 것처럼 이용자를 속였다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달 애리조나주와 $8,500만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다른 주들도 잇따라 소송을 냈다.